자, 우리 군대는 지금 이 국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방 개혁이 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국방 개혁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지금 중점을 두었어요. 첫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 구조를 개편하는 겁니다. 즉 부대의 구조, 과거의 어떤 보병 부대 위주에서 어떤 기계화된 부대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부대 구조 개편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 구조 개편이 하나의 큰 줄기고요. 두 번째는 작전과 전투 중심의 인력 구조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예비 전력, 즉 예비군 등 이런 예비 전력이죠. 예비 전력을 정예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은 뭐냐면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정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합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해 공군이 함께 싸워서 전투 승수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각 군별로 전력 정강을 하고 각 군별로 전략을 수립했고 각 군별로 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전장은 합동성, 즉 육해 공군이 함께 싸우는 그러한 어떤 전력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합동 작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어로 joint oper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joint operation은 육군과 해군 또는 육군과 공군 또는 육해 공군, 이러한 어떤 두 개 군 이상의 부대가 함께 작전을 하는 걸 우리가 합동 작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연합작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합작전은 combined operation인데요. 이 combined라는 말은 joint, 합동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연합은 우리가 한미연합작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우리 동맹국가 또는 우방국과 같이 작전을 하면 이걸 우리가 연합작전이라고 그래요. combined operation이죠, 이것은.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는 국가, 서로 다른 국가가 함께 작전을 하는 의미로 연합작전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합동작전이라는 것은 육군, 해군, 공군이 같이 싸우는 개념이 합동의 개념이에요. joint operation이에요. 그래서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한미 연합작전 이런 말은 우리가 성립하지만 한미 합동작전, 뭐 한미 합동작전 하면 이렇게 조금 안 맞죠. 육해 공군 합동작전 이런 말은 의미가 맞죠. 그래서 합동과 연합의 의미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축은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증강 추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화된 강군을 육성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국방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국방개혁의 큰 네 개의 축은, 첫 번째 축은 뭐냐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의화된 부대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축은 작전과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예비 전력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축은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축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강국을 만들고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는 것이 이 합동 국방 개혁의 큰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축인 이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된 부대 구조 개편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축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대 구조 개편은 결국은 육군, 해군, 공군을 어떻게 개편하느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겠죠.
육군의 부대 구조 개편을 한번 봅시다. 육군은 일단 신속 결정 작전이 수행이 가능한 이 부대 구조로 개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속 결정 작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FDO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속 결정 작전. 그래서 상비 병력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비 병력이 48만 3천 명에서요. 이제 2022년까지 36만 5천으로 지금 11만 8천 명을 이제 감축을 할 계획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 야전군 사령부가 과거에는 이 세 개가 있었어요.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 이 작전사 이렇게 있었죠. 이제 1군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원도를 담당했었어요. 강원도를 담당했고 3군은 이제 주로 경기도 지역에 우리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전방 부대들이죠. 전방의 야전군 사령부, 즉 이 야전군 사령부라는 것은 포스타가 지휘하는 부대들이죠. 이게 이제 1 야전군 사령부, 3 야전군 사령부, 그 다음에 2작전 사령부는 이제 후방 지역입니다. 후방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는 수도 방위를 하는 사령부고, 특전사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고요. 항작사는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항공작전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사일 사령부가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현무 같은 이런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원부대, 동원전력을 운용하는 동원전력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 개편이 됐어요. 이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는 하나를 합쳐서 지상작전사령부로 이미 개편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이미 개편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 지작사가 앞으로 연합 합동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군단, 이 지역군단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개성, 의정부, 뭐 개성이나 의정부를 거쳐서 뭐 서울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춘천으로도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강릉으로도 공격을 해올 수 있고, 북한군들이 이 축선이 있어요. 지역별로. 이 축선별로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역군단을 이제 개편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지역군단을 원래 이제 이게 7개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5개로 이제 지역군단을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핵심은 이 지역군단을 이제 축선별로 이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군단 단위의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개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동군단은 이제 기동력과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전차 또는 장갑차와 같은 이런 기동력을 갖춘 기동력과 또 화력, 포병 화력이죠. 또는 항공 화력이고, 기동력과 화력 지원 능력을 대폭 향상을 시켜서 신속 결정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편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작전 사령부 있죠. 이작전 사령부 후방 지역을 향토 방위를 하는 부대입니다. 이 이작전사가. 이 이작전 사령부도 통합 방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 기존의 향토 사단을 지역 방위 사단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이름도 이제 향토,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향토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역 방위 사단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민관군 통합 방위 작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우리가 강의를 하겠지만, 이 통합 방위 작전의 개념은 뭐 크게 이야기하면 지역 기관과 그 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군이 소위 말해서 지역 방위를 위해서 이 통합 방위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 방위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
통합방위작전 중앙회가 있고요. 또 통합방위작전본부가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실의 산하에 직접적으로 중앙협의회가 있고요. 거기 밑에서 이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이 통합방위작전 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이 이작사는 핵심이 뭐냐면 이 향토 사단에서 결국은 이 지역 방위 사단으로 개편을 해서 민간군 통합 방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강화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작전 사령부의 핵심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군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수상하고 수상, 해군은 수상, 수중, 잠수함이죠. 그 다음에 항공, 이런 세 개 요소가 입체적인 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대 개편을 한다는 겁니다. 입체적인 해상작전이죠. 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동전단은 여기 있죠. 기동전단.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동전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동전단은 원해나 근해 해양에서 이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구축함 전력을 대폭 증강해서 이 기동 함대 사령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근의 해양에서의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전력이 증강돼야 되는데 구축함 전력을 이제 증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항공전단은요, 이제 보다 넓은 해역에서 해상 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항공사령부로 부대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령부에서 실제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해상 초계기나 해상 작전 헬기 등의 전력 증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개편을 해서 기동함대사와 항공사령부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축함 전력을 증강하고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증강하는 게 주로 핵심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해군 본부는 이제 해군작전사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 군수사, 직할부대로 되어 있는데 이 해군작전사 밑에 이제 우리가 세 개의 함대 사령부가 있죠. 동해와 서해와 남해 각각을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세 개의 함대 사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사령부가 또 새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군전단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수전 전단도 있죠. 우리 요즘 뭐 TV에 네이비 실 부대나 여러 가지 SSU, 그 다음에 해난구조대죠. UDT 이런 부대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인가요? 그런데 많이 나왔죠. 이런 어떤 SSU나 UDT와 같은 이런 특수전 전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핵심은 바로 이 기동전단하고 항공전단을 함대사와 항공사령부로 개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상전과 수중전과 항공작전 능력을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수행 가능한 그런 부대구조로 개편한다는 게 바로 해군 부대 구조의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요, 참고로 이 해병대는 해군 예하의 부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죠. 자, 이 해병대는 입체 고속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이제 신속 대응작전, 신속 대응작전이죠. 전략도서 방위, 이 중요하죠. 전략도서 방위 등의 이런 다양한 어떤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이 공지 기동형 부대 구조, 공지 기동형 부대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공지 기동이라는 것은 이게
공지라는 말은 에어, 공중이죠, 공중. 그 다음에 지는 지상이라는 뜻입니다. surface, 그죠? 그래서 공중과 지상에서 기동을 하는 이런 공지 기동형 부대 구조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해병대 사령부는 이 상륙작전을 주로 하죠. 그래서 상륙작전과 또 연합작전이나 합동작전 수행 등의 이런 이 가능하도록 이 정보대대 있죠. 정보대대. 이 정보대대와 특수수색대대, 항공단 등을 이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에 편성은 돼 있어요. 정보대와 특수수색대 대급으로 돼 있는데 전력이 그렇게 뭐 막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대대급, 단급으로 이렇게 전력 증강을 통해서 정보대대와 항공단과 특수수색대대로 부대 개조를 개편해서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작전 지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 항공, 특수수색 분야를 이제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해병대는 이제 1사단과 2사단이 있죠. 강화도하고 이제 포항 쪽에 두 개의 해병사단이 있는데요. 이 해병사단 예하는 다 이제 보병연대급하고 포병연대급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동과 화력, 그 다음에 정보 능력, 즉 이런 전투 기능을 대폭 보강해서 여단급 부대로 이제 다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서 여단급으로 레지먼트에서 이제 브리게이드로 개편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어떤 부대 개편은 뭐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정보 능력과 기동, 화력, 이런 우리가 전투 기능이라고 그러죠. 이 전투 기능을 대폭 보강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기동, 화력이 보강된 여단급 부대로 개편을 하고요. 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병은 핵심이 이제 이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중요합니다. 대포병 탐지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를 시켜서 이 포병 여단으로 이제 개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병은 이제 대포병 탐지, 적의 포병이 북한군의 포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것을 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의 화력 부대를 우리가 타격을 먼저 해야 기동 부대가 기동을 하듯이요. 기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대포병 탐지 능력이 포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강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정보 능력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 능력이고요. 네, 정밀 타격 능력이죠. 발견해서 결국은 상대방의 어떤 기갑 부대나 또는 이런 포병 부대를, 화력 부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타격도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죠. 첨단 과학 무기가 편제가 되어 있어야 이 정밀 타격 능력이 가능하겠죠. 이런 대포병 탐지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서 포병 부대를 연대급에서 여단으로 이렇게 개편을 한다는 것이 해병대의 국방개혁의 부대 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해병대는 우리가 서방사라는 게 서북도서방위사령부입니다. 약자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을 겸하고 있어요. 삼성장군이죠. 우리 해병대 사령관이. 이 연평해전을 우리가 겪고 난 이후에 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 것을 창설을 했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전략적 억제. 억제라는 말을 우리가 deterrence라고 그러죠. deterrence. 이 deterrence라는 말은 우리가 강력한 어떤 전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개념이죠. deterrence. 이 strategic deterrence의 어떤 수행이 가능한 이런 부대 구조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략적 억제 능력 보유와 또 하나는
항공 우주작전이에요. 항공 우주작전 수행 이 가능한 이 두 개의 초점을 맞추고 부대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이 위성활동 감시 능력 구비를 하기 위해서 우주작전대를 창설을 했어요. 여기 보면 우주작전대가 있죠. 이제 우주작전대가 창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 중고도와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와 기존 정찰 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서 정찰 비행단을 창설을 했어요. 자, 이 정찰 비행단을 창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와 그리고 전자전기를 전력화를 해서 이 감시 통제의 비행전대와 전자전 대대를 창설하는 것이 이 계획입니다. 이 공군 부대 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계획이에요. 그리고 복합 광역 다층 방어를 위해서 이 천궁포대로 개편을 하고요. 우리가 개발한 일종 단거리 미사일이죠. 숏 레인지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이고요. 천궁포대로 개편을 하고요. 탄도 감시대대와 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죠. 탄도 감시대대와 LSAM 대대 등을 창설을 해서 이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개혁하는 게 하나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공군은 전략적 억제 능력과 항공 우주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 우주작전대를 창설을 이미 했고, 그리고 정찰 비행단, 즉 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또 중고도와 고고도에서 정찰용 무인 항공기하고 기존의 정찰 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정찰 비행단을 이미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대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개혁과 뭐 상관없이 참고로 우리가 공군에는 공군 작전사가 있고 뭐 기타 교육사, 군수사, 직할부대가 있는데 이제 공작사 이게 공군 작전 사령부입니다. 이 공군 작전 사령부 예하에 이제 실제 작전 부대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작전 사령관에 기능사가 있는데 이 기능사 두 개가 이제 우리가 공중전투 사령부라는 게 있어요. 공중전투 사령부가 있는데 이 공중전투 사령부 예하에 이제 9개 비행단이 우리가 전투 비행단이죠. 전투 비행단이 있고요. 9개. 우리 1, 8, 10, 11, 16, 17, 18, 19, 20에서 9개 전투 비행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중기동 정찰 사령부라는 게 있어요. 공중기동 정찰 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기능사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정찰 사령부인데 여기는 이제 훈련 비행단이 있고요. 훈련 비행단 3훈련 비행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기동 비행단이 있어요. 공중기동 비행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 비행단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방공 유도탄 사령부. 과거에 이제 사실 이 방공은 육군에서 운영하다가 공군으로 전환된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방공 유도탄 사령부. 육군은 지대지 소위 말해서 육군도 유도탄 사령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공군은 방공 유도탄 사령부예요. 방공 에어 디펜스죠. 방공 에어 디펜스입니다. 에어 디펜스. 방공 유도탄 사령부고요. 그 다음에 육군에는 이제 주로 현무와 같은 이런 지대지 미사일을 운영하는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와는 성격이 좀 틀리죠. 그리고 관제사령부 중요하죠. 방공관제.
기타 항공 지원과 항공 정보단, 앞에서 하면 우주작전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할부대하고 합동부대 개편도 뭐 한번 볼만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국방부 직할부대는 주로 이제 과거에 뭐 기무사령부, 지금은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변경이 됐죠. 이런 부대들은 국방부 직할부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또 통제하는 합동부대가 있죠. 자, 이런 국직 합동부대는 개편의 방향이 어떤 거냐 하면 우선 효과성이에요. 효과성. 군별 전문성을 우선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군별 전문성과 그 다음에 균형 편성. 이 균형 편성의 의미는 이제 육해 공군, 과거에 이제 육군 중심의 어떤 부대에서 육해 공군 균형 편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인력을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민간 인력 확대.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합동성, 조인트죠. 조인트니스, 합동성입니다. 우리가 이 합동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어떤 지휘 범위를 조정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국직부대와 합동부대의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이 군사 안보 지원사령부, 과거의 기무사령부죠. 그래서 안지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제 이 군의 보안하고 방첩 이 분야에 이제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군사 안보 지원 여기에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부대 임무에 맞게 편성과 기능을 이미 개편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군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또 과거에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즉 과거의 기무사령부, 그 이전에는 보안사령부였죠. 이게 이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제 안지사로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됐는데, 과거에는 불행하게도 이 보안사 기무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사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군의 보안과 방첩과 군사 안보 지원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합참의장이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의 기능을 이제 더욱 보강을 하고요. 또 작전 부대에 대한 지휘와 감독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거에 국방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합참 이하 합동참모본부로 지휘 관계를 조정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합동군사대학교가 있는데, 이 합동군사대학교는 합동성 교육을 유지를 하면서 국방대학교의 지위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 있는데, 이 육해공군대학은 각 군이 요구하는 전문성 함량을 위해서 각 군의 지위를 받는 것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사실 육해공군대학은 각 군의 지위를 받도록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합동성 강화라는 어떤 화두가 생기면서 사실 이것이 통합이 돼 가지고 각 육해공군대학이 합동군사대학교로 이렇게 개편이 되는데, 이게 다시 옛날로 회귀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뭐 개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군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쨌든 육해공군대학은 각 군이 요구하는 전문성 함량을 위해서 각 군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이 사이버 전장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직부대에서 합동부대인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전환이 됐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 즉 국방장관이 통제하던 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제 합동부대인 사이버 작전사령부, 즉 사이버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부대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이버사도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 댓글 사건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억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행정하고 지원한 많은 부대들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현역을 전투부대로 이제 대부분 다 전환을 하고요. 해당 직위를 이제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향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을 해서 전투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직부대와 합동부대를 개편하고 있고요. 일부 국직부대는 통합을 하거나 또 그 기능을 각 군으로 전환시켜서 군별 전문성과 특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국방개혁 중에서 첫 번째 축인 부대구조 개편, 즉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의화된 부대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작전과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하고 예비 전력 정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